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측이 해체 계획서를 어기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걸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획서에 명시된 철거 순서와 공법을 무시했는데도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숙사 철거 공사를 하다 굴뚝이 부러지면서 굴삭기 운전자가 숨진 현장입니다. 높은 콘크리트 굴뚝은 절반을 기준으로 뚝 끊겨 무너져 있고 굴삭기도 끊겨진 부분을 향해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업체는 제주시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를 어기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철거 순서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기숙사 오른쪽부터 시작해 굴뚝은 맨 마지막에 철거하기로 돼 있지만 가장 먼저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서에는 구조물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돼 있지만 쓸모없었습니다. 굴뚝 먼저 부숴버리면 두 번 거를 타고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가 간편해지죠. 계획된 공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크레인 그걸로 다 떠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빨리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일반적인 공법, 공사, 철거 공사 과정은 위에서부터 깨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은 추가된 가설물을 설치해서 깨 내려오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감리자가 해체 작업 순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리자가 있었는지? 네, 다 있었어요. 감리자가 있었으면은 그 굴뚝 해체할 때 막지 않았나요? 허지 못하게 이제 사무실에 들어온 상태죠. 그 감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무리했고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재료 소비가 줄어들면서 저장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80%나 폭락했습니다. 조색 양파 출하를 앞둔 농민들은 양파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정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20여일 앞둔 조색 양파밭을 트랙터 2대가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양파들이 산산조각나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농민들이 산지 폐기에 나선 것은 저장 양파 도매 가격이 1kg에 2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 평년 대비 70%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양파 소비가 줄면서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색 양파까지 출하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수확해서 시장 출하해봐도 출하하는 인건비도 지금 안 나와요. 생산비는커녕. 농민들은 정부가 수급 조절 대책으로 내놓은 시장 격리와 산지 폐기 물량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는 9,000톤에서 4만 톤으로 산지 폐기도 44헥타르에서 180헥타르로 대폭 늘려야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소 가격 안정제에 따른 정부의 산지 폐기 보상 비용도 최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3.3제곱미터당 7,44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실화 만들지 않고는 아무리 농민들에게 채소가 가격 안정제라는 그 법률로 지급을 해도 농민들은 전면 거부를 할 겁니다. 제주도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근과 양배추에 이어 양파까지 시장 격리를 위한 산지 폐기가 진행되면서 월동채소 재배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 현덕규 제주 선대위원장인데요. 현덕규 선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현덕규 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선진국 안착이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춘 안철수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과제와 그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의 자질,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제주도를 위해서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제주를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면 관광의 질적 성장과 다른 지역 관광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근성을 확대해서 제주도 관광이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질적 관광으로 성장을 하면 제주도를 일종의 관광의 허브로 삼고서 다른 지역에 다시 또 2차로 관광을 나가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공산품에 한해 제주 전 지역을 면세 지역으로 지정해 법인 유치와 신성장 산업을 만들고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는 그 법인세 감면 이런 혜택을 제공해서 법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하더라도 뭔가 사업적인 재료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공산품 무관세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제주도에서 일으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덕규 위원장은 TV 토론회 등을 통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과학기술로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정부가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조기마다 수문 하나를 완전히 열어 바닷물을 상류로 유입시키는 건데요. 상시 개방은 하구뚝 건설 35년 만입니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수문이 열리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정부는 1987년 낙동강 하구뚝을 건설한 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구뚝 개방으로 낙동강 하구의 자연 생태계 복원에 성공한다면 다른 하구뚝들과 4대강 보호의 개방 문제 해결에도 좋은 선례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수문 개방의 가장 큰 목적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겁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수문을 열었는데 농어와 숭어 같은 물고기 떼가 기수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부가 다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농부들은 맑은 물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물고기는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수문 15개를 모두 연 것은 아닙니다. 염분 피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개방 수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마다 수문 하나를 열어 바닷물을 상류 15km까지 유입시키는데 다음 달까지는 갈수기여서 상류 9km까지만 기수역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하구뚝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기수 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마 큰 선도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낙동강 하구뚝 개방으로 나머지 4대강 하구뚝 개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데다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찬 공기가 지상에 머물고 있어서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모처럼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산지에는 약한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공기질도 양호하겠고 제주 전 지역에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간도로는 아직 눈이 얼어붙은 곳이 있어서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3도, 동부 지역은 0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우도는 10도까지 오르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조업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웃돈 날씨를 보이겠고요. 봄 기온을 찾아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교도소 수감자들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수감자 호송을 맡는 직원 1명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수감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주지방법원의 형사재판도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수형인 20명에 대해 2차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10일에도 수형인 2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앞으로도 20명에서 25명씩 청구할 계획입니다. 4.3 특별법에 따른 직권 재심 대상자는 2,6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재판부의 살인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55살 김모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판사는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47살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자동차 타이어를 연구비로 산 뒤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 2016년부터 3년 동안 56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 소주인 한라산 소주 가격이 다음 달 3일부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순환 17 출고 가격은 360ml 한 병에 1,081원에서 1,168원으로 8%, 한라산 21은 1,186원에서 1,285원으로 8.3% 인상됩니다. 한라산 소주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라봉 등 만감류 가격이 설 연휴 이후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설 연휴 전 3kg당 23,000원이던 레드향 가격은 14,000원대로 40% 하락했고 한라봉과 천혜향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경기 부진 등으로 가정용 출하가 주를 이루면서 가격이 급락한 걸로 보고 공직자 단체 구매 등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만나 탐라술력도의 국보 승격을 건의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조선시대 지방관 술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 화첩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며 국보 지정조사 때 가치를 피력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탐라술력도는 1702년 제주 목사 이형상이 제주도의 고을을 순회한 장면을 그린 화첩으로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